40년 중식 외길을 걸어온 여경래 셰프의 최고의 중화 요리. 흔한 식재료 새송이 버섯도 여경래를 만나면 특별해진다. 초스피드, 초간단, 새송이 덮밥부터 늘 잡채에만 넣어 먹었던 목이버섯의 재발견. 오돌오돌 식감에 한 번, 매콤새콤한 양념에 2번 반하는 매운 목이버섯 무침까지. 중화 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 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요리가 귀찮을 때 덮밥이 정말 딱이에요. 버섯이 들어가 건강함까지 살아있는 새송이 덮밥 재료를 살펴볼까요? 네, 그 버섯 향이 잘 살아있는 밥 요리입니다. 네. 새송이 버섯, 그다음에 팽이버섯, 네. 오징어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파와 생강도 조금 필요합니다. 오, 굉장히 지금까지 재료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식의 덮밥은 한식의 가진 양념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 중식 양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볶을 때는 식용유, 고추기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예. 소스로는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의 덮밥 요리 정말 실용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새송이 덮밥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버섯 손질을 먼저 해야겠죠? 네. 셰프님 오늘 2가지 버섯 준비해 주셨어요. 자, 새송이가 메인 재료고요. 네. 팽이버섯은 약간 부재료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새송이는 일단 이렇게 썰게 그냥 썰게 되면 너무 크고 크죠. 기르니까 예. 절반을 자르고 여기를 또 절반을 또 가르겠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을 쓸 예정이고요. 시원시원하게. 이 버섯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이 새송이 버섯보다 이 팽이버섯이 조금 더 이 씹는 식감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쫄깃쫄깃하고 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새송이 버섯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은 조금만 넣어갖고 예. 약간 보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오. 새송이는 절반 자른 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으로 쓸어 주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다 썰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막 튀어나가잖아요. 예. 이거는 싱싱하기 때문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게요. 탱글탱글하고. 중식에서는 양송이 버섯이 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송이 버섯 들어가요. 네, 요새는 또 대중화돼 있는 것이 새송이다 보니까 예. 그 양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양송이 덮밥에 같이 이제 그 응용을 한 겁니다. 오, 오늘 새송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네. 요거는 약간 이 팽이버섯은 씹는 식감이 면 같지 않나요? 예, 그렇죠?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라서 예. 이거는 오랫동안 끓이고 한다 치더라도 예. 이게 그 식감이. 식감이 죽지는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자, 오징어도 사실 이 중식에 잘 어울리는데 오늘 덮밥과도 잘 어울리는 거죠? 네네 이건 어떻게 썰면 될까요? 편으로 쓸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예. 약간 비슷하게 길이를 이런 식으로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예.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내서.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살짝 다 데칠 것이고요. 지금 예. 물을 옆에서 끓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씩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취향에 따라.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시켜 드실 때도 그렇고 따로 만들어 줄 때 중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중식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어요. 그다음에 재료 손질돼 있고 옆에 예. 썰 거를 다 썰어 놓을게요. 그럴까요? 파, 마늘, 생강까지. 또 이 중식에 향채소가 들어가는데 툭툭 쳐서 예. 절반 자르고요. 절반 자르고요. 한 번 더 잘라서 예, 적당한 길이로 한 3, 4cm 정도로 예. 이거는 이제 폭향할 때 쓸 거라서 네, 마늘, 생강 등은 마늘은 편으로 썰고요. 네, 자잘하게. 네. 중식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이 파마늘이 들어가긴 하는데 생강이 중식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생강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마늘은
편을 썰어주시고 네. 생강은 마늘 크게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꽝 해서 네. 두들겨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셰프님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잘하게 다져주시고 왜냐면 이게 생강은 좀 크다 보면은 예. 향이 되도 강해서 씹혔었을 때 네. 식감을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마늘 생강은 같이 놓고 볶을 겁니다. 예. 치워주시고요. 지금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향신이고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셰프님?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예. 재료들을 한번 살짝 데칠 겁니다. 그럴까요? 뚜껑 잠깐 열고 가볼게요. 이 데치는 거는 네. 다 같이 데칠 거지만 따로따로 데치는 게 훨씬 음식이 깔끔해집니다. 예. 그래서 버섯들 먼저 집어넣고 데칩니다. 물이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한번 젖었다가 금방 건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셰프님, 어차피 한번 저희가 이제 덮밥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듯이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따로 데쳐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자, 한번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다 예. 건져주시고요. 그렇죠. 건지고 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 아까 쓸어놓은 오징어도 네. 집어넣었다가 한번 살짝 어차피 볶으면 금방 익히니까요. 예. 집어넣었다가 살짝 이거는 데쳤고 하는 거는 예. 아주 살짝이네요, 셰프님. 네, 이물질이나 그러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이 오징어에 혹시나 모를 비린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릿한 향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자, 덮밥에 들어갈 덮밥 소스, 덮밥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고추기름하고 그 식용유를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예. 자, 이렇게 두 가지 섞는 이유가 뭔가요, 셰프님? 한 가지 식용유만 하게 되면 색깔 전체가 너무 하얗고 예. 빨간 것만 넣으면 전부 빨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절충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예. 기름이 살짝 뜨거워지기는 파마늘 생강을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어. 이렇게 하게 되면 향이 이 재료에 다 들어가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맞아요. 기름이 살짝 이제 흐르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맞아요. 벌써. 아까보단 달라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파마늘 생강 넣으시고 파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중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그쵸? 네. 이런 팬이나 웍 앞에서 그쵸? 자, 선생님 지금 파마늘하고 생강을 볶고 있는데 얼마 정도 볶으면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볶을 때 파 향이 점점 나올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벌써부터 이제 좋은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파 하나 볶는데 그쵸? 파마늘 네, 볶는데. 그래서 이거를 파기름이라고 많이 이제 칭을 하는데요. 네네. 이 음식의 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네. 좀 오래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셰프님의 의상과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지금 과정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야. 자, 볶아주시면서 예. 파 향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술 좀 자, 넣어주시고요. 맛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폭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게 아. 되면 이제 이 친구들, 예. 이 친구들만 먼저 볶아주시고요. 버섯을 먼저 넣었어요. 골고루 섞어주시도록 하시고 예. 셰프님, 이 과정에서 이 우리 맛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이 맛있는 기름들이 이 버섯 안에 싹 배겠어요, 맛있게. 네, 골고루 섞이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어떤 경우는 그 향이나 그 맛이 예.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덮밥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네. 이 물을 살짝 재울 정도. 아, 살짝 잠길 정도? 네. 살짝. 그래서 오, 아무래도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게 네. 먹어야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징어는 간을 넣고 난 상태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아, 거의 마지막쯤에. 간은 굴소스를 많이 넣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 버리니까 네.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아, 굴소스와 소금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물론 분량에 이렇게 양념들을 덜어 놓으셨지만 이거를 조금씩 넣으시면서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고요. 어. 이 치킨 스택은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예. 일단 살짝 넣고요. 그럼 맛이 좀 더 진해지겠죠? 진해지고 맛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끓게 되면은 전체
다 골고루 섞이고 예. 간이 된 것 같으니까 예. 데쳐놓은 오징어 이때 넣어주시고요. 아. 한번 젓었다가 물전분을 풀어서 예. 전분 물은 이제 물 섞게 되면 한 1대1 비율이라 좀 좋을 것 같아요. 섞다 예. 보면 이런 식으로 우유가 나오거든요. 네. 우유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삥 둘러주시고 아, 둘러서. 천천히 져서 주세요. 아, 두른 다음에 천천히. 이때 농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농도를 내기 위해서 한 건데 한 번에 많이 넣어갖고 농도를 하지 마시고요. 예. 상황을 보고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면 좋은데 너무 이게 되직해지면은. 네, 되직하면 그쵸? 부드러운 그 맛이 없고 맞아요, 퍽퍽해지는. 맞아요. 자, 셰프님께서. 여러 번 넣어도 되니까 예. 농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요리 대가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요리 대가님의. 왜냐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 전분도 그냥 한 번에 넣거든요. 아,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전분이 물에 그 뜨거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농도가 나왔어요. 네. 덮밥의 농도가. 자, 완성이 됐고요. 그럴까요? 마지막은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고 중식에도 마지막에 참기름 올라가요? 참기름은 고소함 플러스 예. 중식의 윤기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 막 자, 불 끄고. 자, 준비가 됐고요. 예. 이 상태에서 밥을 옮길게요.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덮밥이 정말 금세 만들어졌어요. 네, 눈 깜빡할 사이에 만들어졌죠. 예. 정말 이제 중식은 우리가 집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만드시니까 정말 금세 되네요. 제가 만드는 것처럼 재료 같은 거 미리 쓸어놓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고 제 끝에 볶아서 예. 일사천리로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뚝딱. 뚝딱. 예. 뚝딱 소리 났죠? 예. 자, 이 상태로 이제 옆에다가 예. 너무 촉촉해요. 이 덮밥의 매력은 이 촉촉함이거든요. 네, 같이 비벼 드셨을 때 예. 그리고 약간 윤기도 나와야 되고 해서 이 사실 이 오징어랑 버섯을 함께 먹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의 식감도 살려주셨잖아요, 셰프님께서. 식감상으로 이게 훨씬 맛있죠. 자, 너무너무 맛있는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새송이 덮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큼직하게 썬 뒤 편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주세요. 오징어는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마늘은 편 썬 뒤 생강은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 데쳐주세요. 팬에 고추기름,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술,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넣고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전분물을 나눠 넣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농도가 깔끔하게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버섯 소스를 얹으면 새송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버섯으로도 만나는 별미 밑반찬,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모기버섯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봐요. 네, 버섯 중에서 모기버섯은 예.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무침 요리에도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네. 모기버섯과 양파, 그다음에 튀김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오. 고수도 가져왔지만 싫으신 분들은 빼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 튀김 땅콩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이 버섯 양념은 어떤 걸로 할지도 궁금해져요. 여름에는 새콤한 양념이 잘 어울려져서 식초와 함께 두반장, 설탕, 간장을 준비했고요. 네. 양념에 모기버섯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이 과정은 초간단, 비주얼은 메인 반찬 같은 버섯 요리.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네.
아, 셰프님, 일단 이 목이버섯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목이버섯으로만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 이제 목이버섯은 사실 되게 부드러운 음식이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네네. 중식에서 많이 쓰는 편이라서 예. 이거는 말린 그 목이버섯이고요. 자, 이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담글게요. 예. 그게 또 양이 많이 불어나나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입문했었을 때 1975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입문했는데요. 예. 주방장이 가게 되는 목이버섯 담그라고 그러고 이만큼 있었길래 통에 넣고 다음날 왔더니 직살나게 욕먹었죠. 아주 그냥 목이버섯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서. 그 야. 아주 어릴 때 실수를 했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아니 셰프님도 실수를 하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잘 모르니까요. 아 그런가요? 자, 이런 식으로 물에 담궈서 예. 불려주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정도 불리면 되나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부풀러 올라옵니다. 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5배 정도는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커지는데요. 자, 이렇게 부들부들 이건 지금 딱딱하지만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네, 이건 이제 불려놓은 건데 이 예. 부분은 아직은 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게 버섯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걸 그 밀가루를 넣어갖고 한번 팍팍 문대가지고 씻어낼 겁니다. 그다음에 아, 끓는 물로 한번 살짝 데치면 훨씬 식감이 더 좋습니다. 저 셰프님 사실 이런 과정은 해산물 할 때 오징어나 뭐 낙지 할 때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예. 물이 있었네요. 자, 이 상태로 예. 이렇게 해갖고 원래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뺏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 다듬을 때 예. 문대면서 반대 밑에 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네. 것은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지 같은 건 제거를 해주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한 번씩 헹겨가지고 한번 헹궈서. 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두툼한 부분에 꼬다리 같은 부분은 예. 제거를 해주시면 또 큰 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 목이버섯이 식감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네, 약간- 씹는 식감이. 약간 이거보다 자잘한 걸 집에서 가정에서 하실 때는 예. 자잘한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고 해서. 확실히 셰프님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 씻어놔서 그런지 깔끔해요. 네.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목이버섯 물을 끓이고 있고요. 밀가루에 한번 저희가 또 깨끗이 헹궈봤고요. 이제 한번 데쳐볼게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예. 집어넣고요. 자 셰프님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물이 끓을 때 집어넣고 다시 끓을 때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을 때 집어넣고 예. 다시 뚜껑 덮어하고 다시 끓어서 건져냅니다. 네, 다시 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셰프님. 네,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아까는 불리기만 한 거라서 안 익은 거라 예. 안 익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익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확실히 더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네, 자, 물론 오늘 목이버섯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 같이 어우러서 먹어야 할 채소 썰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좀 들어갈 건데 네. 이쪽 부분보다는 이 네. 안쪽이 또 부드러운 거니까 그쪽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오늘 목이버섯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양파에서도 부들부들한 쪽을 사용할게요. 네, 안쪽을 사용하겠습니다. 약간 식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그다음에 홍고추는 약간 색감 색감 내주기 위해. 예, 좀 매콤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간에 무침이니까 이거는 양파에다 같이 넣을게요. 그럴까요? 이게 중식도라고 하나요, 셰프님? 예, 중식도로 하면 확실히 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썰고 네. 닦을 닦고. 이거는 고수인데 고수는 언제 넣는 거예요? 고수도 같이 넣을 건데 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는 빼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별미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줄대로 다 잘 챙겨서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수의 향은 또 먹다 보면 이렇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도 다 됐는데요. 이 다음은 양념 한번 만들어 보죠.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예. 주방장 친구 두반장. 무슨 친구요, 셰프님? 저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 친구? 저는 항상 두반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방장 친구 비슷하니까 두반장, 주방장.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두반장님과 주방장님과 최고의 요리 비결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정겹다. 그다음에 식초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예. 셰프님, 이 두반장이 들어가면 확실히 그 매콤한 맛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칼칼한 그 맛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간장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자, 참기름. 참기름 하나 다 넣어주시고요. 예. 어우,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마늘. 예. 근데 이제 뭐 중식 양념이라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친근한 향이에요. 맛이고. 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로 하는 거라서. 예. 자, 이 상태에서 된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물기를 다 뺄게요. 예, 물기를 빼서 한번 자, 여기다 칠게요. 진짜 목이버섯 반찬 처음 해봐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이버섯. 네, 이것도 별미다 보니까요. 예. 여름철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뺐고요. 다 넣어주시고 네, 목이버섯 넣고요. 아까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집어넣고 네. 채소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근데요, 사실 목이버섯 이외에는 다 저희가 이제 있는 재료들이에요. 양파 있고, 뭐 홍고추 있고, 네, 고수야 뭐 있으신 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섞어주시고 예. 이때 섞을 때 어떻게 섞어주면 돼요, 셰프님? 뭔가 이렇게 바락바락 해야 되나요? 아니야, 살짝 왜냐면 그 쓸어놓은 것들이 다 으스러지고 하다 보니까요.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땅콩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중식 가면 이런 튀김 땅콩, 네. 땅콩 튀김 많잖아요. 그렇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식에서는 그 튀김 땅콩은 현장에서 곧장 튀겨서 만듭니다. 껍질째 많이 먹고 하세요? 네, 껍질이 더 영향이 있다고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껍질 까놓은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됐는데 예. 껍질 있는 거 껍질 벗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셰프님, 날씨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냉채 겸해서 맞아요. 야, 씹는 식감도 좋고. 색깔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예. 예쁘장하네요. 역시. 저 여씨입니다. 아니, 역시 중식의 대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웃겨줘야지 재밌어요. 그러게요. 더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매운 목이버섯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목이버섯을 담가 불린 뒤 밀가루를 넣어 주물러 씻은 다음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목이버섯에 밀가루를 넣어 주무르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불린 목이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은 뒤 끓는 물에 넣어 데치고 찬물에 담가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홍고추는 다진 뒤 고수는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반장, 설탕, 식초, 진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물기 제거한 목이버섯에 양념, 손질한 채소, 튀긴 땅콩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됩니다. 중식집 메뉴에도 없는 중화 요리의 끝판왕. 여경래 셰프에게 배워보자. 여경래 대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공개한다.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 중화풍으로 대변신. 중식의 만능 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 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 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야 셰프님,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가 이 짜장면인데요. 오늘 이 이름부터 확 끌리는 진시황 짜장이에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전통 오리지널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짜장면의 그 재료들 보기엔 삼겹살하고 표고버섯, 두부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오, 재료도 다른 때와는 색다르고 양념도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단짠의 원주가 짜장면인데요. 네. 춘장의 씁쓸한 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예. 춘장과 황두장, 두반장, 굴소스, 간장으로 맛을 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짜장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반가운 요리지만 이 진시황 짜장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셰프님? 네,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삼겹살을 제 준비했는데 이거를 갈아낼 예정이고요. 자, 갈아내고.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건 기름에 한번 튀길 것이고요. 예. 오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는 고명이라서 네.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삼겹살이에요. 원래도 이 짜장면에 삼겹살이 들어가나요? 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삼겹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로 제가 삼겹살로 절충해서 좀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셰프님께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삼겹살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죠? 예,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긴 하지만 예.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셰프님? 자, 일단 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썰어서 예. 그다음에 한번 튀길 거 튀기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 요거는 밑동 부분 잘라내시고요. 네. 이것도 자잘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도 이 짜장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버섯 들어간 짜장면 먹어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자잘하게 썰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썰고 나면은 저기 두부를 기름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또 기름에 튀기고.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짜장면 먹는 날은 뭔가 즐거운 날이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언제 먹었어요? 뭔가 졸업 앨범 찍을 때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아, 저는 그건 안 해봤고 예. 15살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겹도록 드셨구나. 1년 내내 지금 거의 50년 먹었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드셔도 질리지 않는 이 짜장면의 매력 뭔가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밥으로 먹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질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쵸. 또 주식으로 그냥, 그쵸? 네. 파도 곱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썰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예. 재료 같은 거 다 데칠 거 데치고 예. 튀길 거 튀기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진시황 짜장에 들어갈 재료들, 저희가 썰어야 될 재료들 다 썰어봤고요. 이제는 셰프님께서 아까 두부를 튀기신다고 하셨어요. 네, 두부는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예? 집어넣고 예. 이쪽으로 옮길까요? 자, 근데 진짜 셰프님, 이 짜장면에 두부 튀겨서 넣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예, 식감도 예. 좋고요. 어차피 춘장은 다 콩으로 만든 거라서 예. 이제 지금은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식은 또 이제 불 앞에서 할 때 굉장히 또 느낌이 살잖아요. 네. 분위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중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예. 이 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식은 파트가 예. 불판 예. 바닥에서 막 지지고 볶는 불쇼 하는 것처럼 그 불판이라는 게 있고요. 예. 칼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칼로 하는 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예. 칼판 주방장을 지향을 했었었는데 예. 오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 하는 그런 셰프들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확 이렇게 하는. 그렇죠. 네. 오래. 확실히 이 콩은 정말 고소함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끝판왕. 끝판왕.
오늘의 이 짜장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흔하게 먹는 그런 짜장면이 약간 네. 단맛이 센데 설탕은 조금만 넣을 것이고 춘장이나 그런 장의 원래 맛을 예. 10분 살려서 만들 거라서 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셰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의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짜장면 무슨 뜻이에요? 짜장 까만색인데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 그거 좀 웃겨. 짜장면이라는 건 원래 중국 발음이고 예. 중국 발음은 짱면. 오.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예? 장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아, 그래서 그러네요. 예.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어갖고 튀기듯이. 튀기면은 약간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볶은 춘장이 나와가지고 예. 안 해도 되는데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 차이는 간짜장에는 말을 건자를 써가지고 깐짜장. 그래서 물을 안 넣고 마르게 볶은 거를 간짜장이라 합니다. 아, 좀 되직하게, 그쵸? 예, 예. 아, 맞아, 그랬던 것 다 같아요. 된 것 같고요. 예? 여기다 놓을게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한번 걸른 다음에 이쪽에다 해주시고 이 기름을 예. 써서 다시 써서 요거 이제 좀 펼쳐놔도 돼요? 네, 그냥 그 상태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놔도 되나요? 고기부터 다 네. 갈아놓은 거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게요. 고기는 제 넣고 싶은 만큼 넣으셔도 되고 제가 한 200g 정도 넣는데요. 네. 선생님, 이 돼지고기 삼겹살은 얼마만큼 익혀주면 되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싹 익혀주면 됩니다. 딱. 이런 살코기 같은 그런 것들이 겉면이 다 익게 될 정도까지 예. 해주시면 되고 확실히 이렇게 갈아주셔서 그런지 좀 더 빨리 익는 것 같고. 네. 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의 향이 이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 고기는 예.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고 반 스푼 아, 고기에다가 밑간으로 간장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겹살이고 고기다 돼지고기다 보니까 예. 그 약간 저기한 누린내.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강만 예, 생각만. 생강을 조금 넣을게요. 혹시나 모를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 자, 이거 다 드릴까요? 안에 많아요. 조금만. 살짝만. 오케이. 네, 살짝만. 자 여기 네. 광희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 셰프님이 이렇게 또 MC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예.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지금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할 것인데요. 고기가 다 익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그 쓸어놓은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파도 있고. 해주시면 이제 다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쓸어놓은 대파. 예.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네. 그다음에 마늘도 넣을게요. 마늘 넣을까요? 자, 셰프님 마늘 얼마큼 넣을까요? 네,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요. 자, 반만 넣어볼게요. 불은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아, 센 불에서 네. 뭐든. 이건 천면장이라는 거고요. 천면장이요? 천면 약간 달콤한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두반장은 고추장 맛이 살짝 나잖아요. 네. 천면장은 어떤 맛이? 춘장 같은 느낌이에요. 아, 춘장 이건 같은. 황두장 콩으로 만든 거. 아, 황두장은 또 뭐예요? 황두장 황두장, 노란 콩으로 이게 두반장. 두반장, 이거는 이제 굴소스. 춘장. 헉, 아이고. 저희 원래 지금 이게 되게 다 짭짤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굴소스 조금 넣고요. 예, 굴소스 넣고. 간장도 또. 네. 이 상태에서 네. 더 볶고 자, 지금 여러 가지 장을 넣으셨는데요. 지금 황두장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천면장이라는 예. 장도 들어갔고 천면장은 예. 첨이라는 건 약간 달다는 뜻이고요. 예. 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밀가루 같은 그런 경우고 약간 그 다른 아, 달콤한, 약간 단맛이 달콤한 나는. 그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고소함이 대단할 것 같은데. 좀 전에 튀겨놓은 예. 두부도 넣었어요.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예. 소스를 더 내기 위해서 네. 살짝 끓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진짜 저희가 짜장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 먹는 이 진시황 짜장도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단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더 네, 있는. 그렇죠. 짜장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긴 노추라는 건데요. 색깔을 좀 넣은 노추요? 노추. 색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안에 설탕을 좀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였다가 이제 전분을 풀어주시면 돼요. 전분이요. 이것도 전분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 넣으면서 져서 주시고요. 돌려가면서 전분 한번 넣어주실래요? 한 번 더 넣을까요?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만 더 주세요. 반만 더 넣을까요? 자, 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야.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장을 위에다 붓게. 야. 원래 오리지널은 예. 국수 이만큼이고 장이 더 찌고요. 근데 오늘은- 원래는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덮어줄게요. 아, 그래도 간이 맞는 거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명을 자기가 넣어주시면 돼요. 예,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오일을 많이 넣으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고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임의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진시황 짜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진시황 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잘게 다지고 대파도 다져주세요. 다음 식용유를 두른 팬에 두부를 넣어 튀겨줍니다. 다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진간장,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천면장, 황두장, 두반장, 춘장, 굴소스,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물, 노추, 설탕을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을 나누어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전분물을 나눠서 빙 둘러 넣어야 소스가 뭉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얹고 오이를 올리면 진시황 짜장이 완성됩니다. 셰프님, 이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게 불고기지만 요리 초보에게는 이 양념장부터 불 조절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요리예요. 일단 오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몽골리안 비프 네. 소고기였었으면 쉽게 말해서 한 중국식 불고기입니다. 오. 밥하고 잘 어울리는 집밥 요리입니다. 그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했고요. 네.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양념으로는 간장하고 굴소스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낼 예정입니다. 네, 간장 양념만 하지 않고 굴소스의 이 감칠맛을 더해 색다른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경래 셰프님만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지금 좀 재료들이 뭐 대단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간단한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고기는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돼지고기 안심은 그냥 돼지고기 중에서 이제 살짝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게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재료를 보게 되면 양파라든지 대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통마늘 사용해서 다질 예정인데 네. 그냥 마늘 다진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중식에 양파는 빠질 수 없죠, 셰프님. 네. 저도 항상 짜장면 시키면 양파 좀 많이 갖다 달라고. 아, 생양파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잘 어울려요. 볼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고기는 제일 끝에 썰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런 채소들을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를 툭 쳐서 기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절반 또 갈라주시고 굵은 거는 한 번 더 칼로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밀어 썰기로 저도 이렇게 쓸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 썰기. 아, 이렇게 썰 줄 아시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이렇게 또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로 예. 한쪽에다 저 조그만 거 주셔도 돼요. 그럴까요? 네.
담아주시고 네. 여기 마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진 걸 쓰시게 되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를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팍 하실 것 같은데. 예, 꽝꽝꽝. 그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면 팔방으로 막 튀기 때문에 예, 예. 보통은 이렇게 칼로 한번 살짝 눌러서 지그시. 예, 으깨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셰프님? 근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 같은 거 빵빵빵빵 하면 재밌잖아요. 예. 근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맞아요. 살짝만 으깬 상태에서 살짝만 다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지는 않게.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마늘 같이 담을게요.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닦을. 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봤습니다. 자, 칼. 예, 닦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잠깐만요.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얇게 편을 썹니다. 편 썰듯이 안심을. 네. 그 안심물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데 근데 불고기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씹는 식감이 있게 좀 각자 다르게 요리하시잖아요. 고기 부위도 다르게 사용하시고. 근데 이 그 돼지고기 안심은 예, 그냥 그 부드러운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좀 무난합니다. 맞아요. 가격도 좀 무난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또 중화풍 불고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수저로 예. 간장은 살짝 묻힐 수 있을 정도로.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네,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 스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넣으시면 예. 되겠고요. 자, 재료가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후춧가루. 이 후춧가루를 넣고 또. 그다음에 물도 조금 넣을게요. 물을 그럴까요? 넣는 건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고기 버무릴 때 물 넣는 거는 좀 새로워요, 셰프님. 네, 중식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 넣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 재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재웁니다. 물을 넣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 마늘 예. 통째로 생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파도 지금 넣어요? 네, 파도 넣을 거예요. 좀 이따가. 양파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주세요. 자, 양파 넣어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묻히게 하고 예.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으러 가보겠습니다. 불 켜. 불 켜서. 이거 기름 맞죠? 맞습니다. 그래도 좀 기름은 좀 넉넉하게 둘러주네요. 네, 한 2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오.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리 양념된 불고기를 넣는 건. 이 소리 되게 좋은 소리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래요? 차칼차칼 고기가 익는 소리. 겉면만 다 익게 되면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겉면만 다 익으면. 네. 저희가 고기를 또 얇게 썰었죠. 너무 두껍지 않게.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네. 고기라든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는 익고 저기는 안 익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채소들이 들어가서 맛이 좀 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채워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도 아까 파라든지 양파 예. 같은 것도 속 부분, 예. 약간 그 부분들이 훨씬 식감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네. 재료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양파 겉면에 쓸 때 예.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기는 가끔 다 말라가지고 좀 씹는- 질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또 한 끗 차이구나. 약간 그런 재료 같은 것도 예. 잘 조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또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한 방울. 되게 촉촉하게 익혀주시네요, 셰프님. 그래서 밥하고도 좋고 그냥 먹어도 입안에 즙 같은 게 있으니까 오. 또 훨씬 맛있을 거예요. 양파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익는 것 같고 완성 예. 접시 하나만 주시면 그럴까요? 자,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참기름은 중식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역할은
고소함이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윤기 나는 역할이라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주는 거예요. 윤기 나게 삥 둘러주신. 오. 그리고 야. 선생님 오늘 만들어진 이 중화풍 불고기는 또 뭔가 다르게 촉촉한 부분도 있고. 네, 보통은 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싸주시는 거예요. 높게. 선생님 간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은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밥하고 드신다 생각되면은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거고 그냥 상태로 딱 간만 맞게 되면은 예.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담백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중화풍 불고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진 뒤 마늘을 으깨주세요. 돼지고기는 얇게 편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물을 넣어 버무려 주세요. 고기 양념을 할 때 물을 함께 버무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 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됩니다.